증가 제252호증까지 서증 요지 진술 및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둘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둘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의 주권만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 주권을 규정합니다. 국민 주권이 현실화되는 대표적인 통로는 바로 선거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국민들로부터 6년 이상 지속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면 선거를 통해 형성된 모든 대의기관과 그로부터 파생된 국가기구 전체의 정통성이 결국 하나로서의 대한민국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는 강요와 억압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신뢰는 설득과 검증, 변화와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며 협박하거나 음모론으로 낙인 찍고 왕따시키는 것으로는 의심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지난 6년간 법에서 허용한 각종 검증 방법들은 무한히 지체되고 축소되고 회피되었습니다. 검증을 회피하면서 검증을 요구하는 이들을 음모론자로 몰고 위헌적인 인쇄 날인을 폐지하는 것조차 10년째 거부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증가 제209호증은 국가정보원의 보안 전문가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보안 점검한 결과 보고를 기재한 내용입니다. 증가 제199호증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증가 제200호증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위 증거 및 관련 증거들은 선거인 명부의 조작과 사전투표지의 대량 위조된 투표지를 반입하는 큰 구멍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로 인해 사전투표의 몰표 득표로 미리 세팅한 결과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먼저 선거인 명부의 보안 문제입니다. 국정원 보안점검팀은 해커가 외부의 카페에 앉아서도 선관위 서버의 투표자 명부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외부 인터넷망과 선관위의 업무망, 그리고 선거망 사이가 분리되지 않았고 국정원의 해커는 외부의 인터넷망에서 선거 정보가 들어있는 망으로 쉽게 침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거망에 침투한 국정원의 해커는 유령 유권자를 추가하고 투표한 사람을 하지 않은 것으로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것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선거를 조작하는 세력이 있다면 국정원의 해커처럼 미리 정교하게 계산해둔 결과치에 맞게 프로그램을 통해 투표자 명부 중 특히 사전투표자의 수를 부풀렸을 것입니다. 사전투표자 명부는 사전투표가 끝날 때까지 서버에 디지털로만 존재하기에 해킹 시 무한정 위변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투표지 무단 제작 가능성에 대해서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사전투표지를 인쇄하는 롤 용지의 공급량과 사용량 그리고 잔여량을 기록하는 대장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디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전 선거, 전전 선거에서 쓰다 남은 롤 용지가 여기저기 선관위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다시 쓰입니다. 롤 용지 관리 대장이 없기 때문에 위조 투표지를 만들기 위한 재료는 무한정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종이가 있더라도 투표소마다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직접 찍는다면 위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의 위쪽에 찍히는 관청 도장과
아래쪽에 찍히는 투표관리관 도장 모두를 프린터로 인쇄 날인할 것을 고집합니다. 국정원의 해커는 중앙 서버에서 청인과 사인 모든 도장 이미지를 탈취할 수 있었습니다. 투표용지 모양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역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투표용지, 도장, 인쇄 프로그램이 모두 쉽게 확보되기에 선거를 조작하려는 자들에게 대량으로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내지 못할 이유와 장애물이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표 참관인과 종사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위조된 가짜 투표지를 반입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사전투표이고 전체 투표의 절반에 육박하는 사전투표 중 약 30%는 관내 사전투표, 소위 우편투표입니다. 우편투표 중 전체량의 약 3분의 2는 내규상 동서울 집중국과 대전의 중부권 광역우편물류센터 두 교환국 중 한 곳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 두 교환국은 대형 물류센터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무인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투표지에 대해서는 거대한 무인 시스템이 감시에 큰 구멍이 뚫린 감시 사각지대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두 교환국의 무인 지대만 장악하면 전체 우편 투표 중 3분의 2인 수백만 표를 뜻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서버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 대로 출발지와 도착지에 의해 구분된 박스를 그 안에 위조 투표지 일체와 함께 미리 준비해 둔 것으로 교체하면 교환국 도착 이전과 교환국 출발 이후에 모든 선량한 행위들의 효과가 다 증발되어 버리는 셈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 위조 투표지의 반입이 관내 사전투표보다는 까다롭지만 천주머니로 된 행랑식 투표함의 허술함, 흔적이 남지 않는 비잔류형 봉인지, 철저한 감시 견제를 불온시하는 태도, 신권다발 투표지의 지속적인 출현 등을 고려해 볼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명부의 보안, 투표지 제조, 반입 과정 3단계에 모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입니다.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는 부정선거 의혹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전투표 몰표로 조작한다. 사전에 세팅한 값대로 조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첫째, 해킹으로 서버에서 선거인 명부를 조작하고, 둘째, 인쇄 날인 방식으로 사전투표지를 대량 위조하며, 셋째, 동서울과 대전, 우편 교환국 등 감시 사각지대를 통해 박스나 투표함 단위째로 위조 투표지를 반입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부와 투표지, 반입이라는 3단계 모두에 뚫린 큰 구멍이 발견된 후 6년이 넘게 지나도록 국가적으로는 어떠한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입니다. 대만처럼 투표함 이동 없이 현장에서 개표하자는 안,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안, 인쇄 날인하지 말고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직접 찍게 하자는 안 등 어떠한 개선안도 실행되거나 제대로 추진된 적조차 없습니다. 사전투표자 수가 부풀려진 것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투표 여부를 인구 샘플 조사처럼 약식으로 실시하자고 끝없이 제안이 이루어졌지만 단 한 번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바로 이것, 영등포을 투표지 보전 장소에 대한 두 사진입니다. 선거 직후 후보가 투표지를 증거 보전한 후 문 손잡이 본인을 촬영한 사진과 그로부터 1년 3개월 후 재검표를 위해 같은 장소에 와서 다시 문 손잡이
봉인 모습을 촬영한 두 사진. 투표지들이 안전하게 보관되었다면 당연히 같아야 할 두 사진이 누가 봐도 달랐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베테랑 기자 출신의 후보 외에도 3명의 대법관과 후보 측 변호사, 선관위 측 변호사 등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대법관들은 사진 속 봉인이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 사건 증거 보전을 했던 판사를 직접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 여성 판사님의 극히 당황했던 목소리, 횡설수설하며 안에 문이 2개 있다고 했던 말 등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잊을 수 없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에 봉인을 훼손한 자를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은 증거보전 봉인을 훼손한 성명불상자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 중지를 결정한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 이래로 대한민국은 하나의 나라라 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이 사진을 해명하지 않기로 한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투표지 보관실을 열었다 닫은 자를 찾아 엄벌하여 국민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는 국민들의 대한민국과 이 국민들을 음모론자로 몰며 저 사진을 덮어버린 자들의 대한민국으로 분열된 상태입니다. 법원의 공식적인 기록에 남은 저 두 사진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동일한 모습으로 취급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불편하고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현실이라 해도 외면함으로써 좋아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소한 6년 전부터 우리 국가의 주춧돌인 선거 관리에는 본질적인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정도의 잠재적인 심각성을 가진 사안입니다. 오늘 이 재판정에서 거론되는 비상계엄이 이 문제 때문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문제가 결정적인 것 중 하나가 되었음은 피고인 대통령의 담화 등에서 거듭 표명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의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증거보전 시의 문 손잡이 봉인 사진과 재검표 시의 문 손잡이 봉인 사진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지지하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신뢰하기에 결과 앞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소박하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희망을 위해 우리는 여기 모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과 국민과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한결같아야 할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숭고한 사명을 감당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